최근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에서 열풍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장년층 남성들도 한국의 드라마 팬이 돼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 남성들은 대부분 혐한을 하고 한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었습니다. 일본의 한 칼럼을 보면 칼럼의 제목으로는 한류 드라마가 혐한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층의 대인기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일본인이 분석한 일본의 중장년 남성층들이 한국 드라마 팬이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일본의 칼럼 기사 번역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으로 자숙 생활의 양식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등 총 4상을 수상해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자 인터넷 영상 서비스의 큰손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TV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도 사회현상이 될 만큼 인기입니다. 40대 남성도 코로나 시기에 칩거 생활로 인해 한국 드라마에 빠진 시청자층을 이룹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드라마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사랑의 불시착을 보니 빠져버려서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 배우의 연기력, 스케일 크기, 호들갑이 아니라 정말 살아생전에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이태원 클래스, 스타트업, 베가본드 등을 보았고 지금은 빈센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저녁 시간의 낙으로서 우리 집에 정착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빈센조는 송중기가 이탈리안 마피아 역으로 주연을 맡아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드라마. 흡연하는 2PM의 태견도 열연해 한국에서도 데이트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번 열풍이 크게 다른 것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본격적인 한류붐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서 2004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계기였습니다. 이때는 윤사마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배용준이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차 붐은 지금부터 10년 전 소녀시대, 카라, 빅뱅, 2PM 등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 차례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차 붐이라고 불리는 것이 16, 17년경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만 한류 붐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배경에는 개선되지 않은 한일 관계가 있었습니다. 18년 이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징용배상을 명령한 판결, 자위대 항공기에 한국 함선이 레이더를 작동시킨 일 등으로 관계가 험악해져 일본 정부가 19년 7월 시작한 한국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한국 사회가 반발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을 호소하는 시위가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으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양국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 국경이 없을 뿐입니다. 지난 3차례의 한류 열풍과 달리 이번에는 혐한 비율이 높은 남성 중장년층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일 서브컬처의 정통한 잡지 편집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국가 자체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의식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드라마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성차별 같은 사회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가 많아 시청자도 감정이입하기 쉽고요. 열량이 굉장한 것은 과거의 일본 드라마를 닮았다고 하지요. 한국의 드라마를 다루는 작가나 스텝은 일본 드라마, 영화의 팬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자극을 받고 절차탕 마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질의 작품이 태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싫으니까 사랑의 불시착을 보지 않는다는 사고는 안타깝습니다. 편견 없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인이 작성한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중장년 남성들이 한국 드라마 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기사에서 읽어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뭘 보고 알아서 큰 붐이 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중장년층 지인들 중에 한류 드라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영화 같은 동영상 시청이 맞나? 그렇다면 그렇게 써달라고. 한국을 응원하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근거를 써주지 않으니까 신용할 수가 없어. 아마 개인의 감상입니다. 다 답일 테지만. 내 직장에는 남자들 뿐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류 드라마는 안 보고 모른다고 했다고. 유행이나 풍조는 우리가 만든다 고 말하는 매스컴의 교만이겠죠.
그쪽이랑 그쪽 언론은 지독하네. 중립성은 요만한 조각도 없어. 아에라 신문사는 아사히 계열이라서 지금 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는 거죠. 화제. 전 세계에서 같은 단어를 쓰는 기사는 다 선전입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비밀의 숲이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재밌어요. 확실히 빠져듭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푸른바다, 동백꽃 필 무렵, 시크릿 가든, 김삼순도. 영화로는 기생충, 케이팝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몰라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일본 엔터밖에 모른다는 걸까요?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어도 용서받는 이유가 이거겠죠? 제 주변은 거의 80% 정도 한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좀 놀랐지만요. 저쪽에 친구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가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던 사람 몇 명이 이태원에 몇 번 갔었죠? 라고 물을 정도로 남녀 불문하고 이태원 클라스는 시청자가 많았네. 또 코리아 억지 밀어주기. 코리아 괴롭힘이냐. 올해만 해도 8번 정도 있었네. 이 거짓말 열풍. 한국의 일상적인 반일 활동은 극력 눈 감아주고 대신 한국의 식품, 드라마, 케이팝을 과도하게 선전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선전 광고비를 받고 있는 일부 매스미디어 때문이겠죠. 국민의 70%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 반일인 것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반일이 아니라는 등의 완전 잘못된 풍조를 만들어내는 마케팅이네요. 70% 이상을 보통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해도 일본 국내 미디어에는 자부심이 없는지 묻고 싶어. 출산율 0.84는 이상하니까 좋아하게 되지 않네요. 우선은 0.84의 병을 극복하세요. 0.84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류 콘텐츠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국가적 프로파간다에 협력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류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의 사실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건 차별도 헤이트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도 지상파에서 일본어나 일본 컨텐츠를 자율 규제하고 있죠. 저 나라 쪽이 노골적인 헤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류를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등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없었다. 애당초 혐한 인간이 이런 미지근한 인식을 하고 있을 리가 없네. 반일 운운하기 전에 왜 일본이 미움을 받는 건지를 생각하는 편이 어른이죠. 불합리하게 때린 쪽이 나빠? 아니면 맞고 비논리적인 어른스러운 대응으로 반격하는 쪽이 나쁜가? 답이 분명하죠. 나는 어리석은 한국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운 기분이 듭니다. 종종 TV를 볼 때마다 한국어가 들리는 드라마가 나오면 바로 채널을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역겨운 한국말을 듣기 싫어서입니다.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붐입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일본 드라마가 별로 흥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사에 민감한 주제를 자발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배우로서 미숙한 아이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드라마는 악취나는 연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은 매우 프로답게 연기를 잘합니다. 이 점은 아이돌에 미쳐있는 일본 드라마에게 바뀌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한국의 드라마가 뛰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몇몇은 이유 없는 비난이 주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팩트는 항상 우리가 옳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통계도 우리나라가 정한 게 아니고 넷플릭스 본사에서 발표한 건데 말이죠.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지 한심합니다.